늘어나는 중국 선교사 추방,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추진하는 선교운행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가를 파고드는 이단들의 활동 방식과 대응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한 면생리대로 선교 사역을 펼치는 한나패드 장영민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구티비가 복음 통일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 오 자유여가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최근 중국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 추방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중국 선교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선교계의 대책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했던 김모 선교사는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추방됐습니다. 20년 넘게 중국 지린성에서 활동한 김 선교사는 당시 중국 공안 수사가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두 개 교단이 한꺼번에 조사를 받고 한꺼번에 추방된 이런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요즘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드 배치로 인한 대응, 그것과 연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죠. 중국 전문 종교 기자로 활동했던 함태경 CGN-TV 경영본부장은 시진핑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독교의 중국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선교계에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한 본부장은 중국은 기독교의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한 대신 체제 밖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공인받지 못한 교회는 탄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추방처럼 비자발적인 상황으로 기존의 사역지를 떠나게 된 선교사를 위해 한국교회가 장기적인 지원과 돌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거처와 정신적 충격을 보듬을 수 있는 상담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은퇴 목회자에게 월 1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작은 교회에는 저렴한 이자의 대출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선교은행. 전광훈 목사가 추진하는 이 사역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립자금을 모으겠다고 시작한 선교카드 제도의 운영 방안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현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세미나에서 선교은행 지점장 교육이란 이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카드 발급을 홍보하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청교도 영성훈련원이 농협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발급하는 선교카드입니다. 청교도 측은 선교카드 발급으로 나오는 수익금을 선교은행 설립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청교도 관계자들도 서로 해명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모집해가지고 주는 것은 스스로 개념을 대충 계산하고 있고 그래서 전환 받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전화도 가끔가다 와요. 그러는데 그것을 뭐 지급 안 할 수도 없는 거이고 우리는 쓰지는 않아요. 그대로 거기다가 적립을 해놔 있지만 그것이 아직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경비용서 쓰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돈을 만들어 지출도 못하게 돼 있어요. 자체가. 한편 청교도 측은 선교은행을 주식회사로 등록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와 같은 이름의 회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교카드 수익금이 청교도 영성훈련원 계좌로 입금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청교도 관계자는 기금 관리 자체를 선교은행이 하고 있어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익금 사용 실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단체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점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쓴 사람은 내가 선교비를 참여하겠다는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그럼 그 돈에 대한 것은 연성원에서는 돈이 얼마가 들어서 어떻게 쓰였다는 거를 그건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죠. 한국교회는 지난 2011년 기독교은행 설립 사기 사건으로 한 차례 내용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강모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한 은행을 만들겠다며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출자금 23억여 원을 받아 챙긴 사건입니다. 해당 목사는 결국 구속됐지만
한국 기독교계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역이라 해도 투명한 재정 운영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는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캠퍼스 청년 선교에 대한 두 번째 기획으로 대학 내 침투한 이단 문제를 짚어봅니다. 이단들의 포교 활동은 캠퍼스 선교를 위기로 몰아넣는 주된 원인인데요. 수능이 끝난 11월부터 새학기인 4월까지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활동 방식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예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김주령 기자입니다. 봉사 동아리를 하게 돼서 거기서 친구 한 명을 좀 사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심리 상담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심리 상담도 하면서 나중에 성경 공부도 함께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신천지 복음방이었던 거죠. 경기도 파주의 한 대학교. 이 학교 기독 동아리는 예배와 기도 모임으로 활발히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신천지 교인이었던 한 학생이 들어오면서 동아리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이 하나둘 신천지 복음방을 다녀왔고 급기야 50여 명 되던 학생 중 절반이 동아리를 탈퇴했습니다. 탈퇴한 학생들은 정통교회 문제를 지적하며 교회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신천지 포교 전략인 이른바 산옮기기 행태가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단들에 대한 정보들을 한 단체만 갖고 있으면은 각계 격파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 추수꾼이 A 단체에 갔다가 실패를 하고 B 단체로 넘어갔는데 A 단체에서 B 단체에 이 친구가 신천지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으면 B 단체도 공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캠퍼스의 이단 침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적 색채는 숨기고 봉사와 문화 활동으로 위장해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심지어 건전한 기독 동아리와 유사한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한국기독교학생회 IVF와 흡사한 IYF를 비롯해 JMS, SFP, DCM 등이 대표적 이단 단체입니다.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심리검사나 도형검사 등의 접근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위장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그냥 선배로서 관계를 친하게 맺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위장으로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원하는 거는 연락처거든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서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건데 자신들의 교리 공부, 성경 공부로 결국에는 이끌어 가거든요. 이에 따라 대학 내 학생들이 스스로 이단에 대처하는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백석대, 서울신대, 총신대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단 대처에 효과적입니다. 전국 캠퍼스 최초로 만들어진 백석대 이단협착위는 이단 관련 책자를 배포하고 인근 지역 이단 단체의 장소를 알려주는 지도를 만들어 이단 대처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대학가에 파고드는 이단 단체. 이제는 기독 학생들과 선교 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로 이단 대응에 앞장서야겠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 창업가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생리대. 특히 면생리대는 건강과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순면 100% 면생리대를 개발해 선교 사역에도 앞장서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면생리대 대표 기업이라 꼽히는 한나패드 장영민 대표가 생리대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대학생 시절 지인이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부터였습니다. 지인들 중에 이제 생리통이 좀 심한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검색을 좀 했더니 이 면생리대가 좀 괜찮다고 해서 이거를 좀 검색해서 구매를 했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이거를 좀 창업을 해서 산업화를 시켜야겠다. 초기 자본금 4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장 대표는 직접 원단을 고르며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브랜드 이름을 고민하던 때 성경에 나오는 한나란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분이 그 불임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자녀를 주시면은 그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로 제품명에도 한나를 넣었고요. 남자가 생리대 사업을 한다고 주변으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제품 개발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순면 100%로 된 면생리대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그간 일회용 생리대는 각종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여성들에게 생리통과 습진, 가려움 등을 유발시켰습니다. 하지만 한나패드는 오직 순면으로 된 생리대를 만들어 여성들의 만병질환인 생리통을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면생리대 하나면 기본 2년 넘게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장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내 저소득층 아이들은 물론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생리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장영민 대표는 선교사 양성을 위한 선교센터를 세우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선교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양성하고 제3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탈북민들이 사선을 넘는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남한 정착기를 들려주는 오 자유여가 시청자의 호응을 얻으며 기독교 채널 프로그램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민과 시청자 신앙 멘토를 연결해주는 남북 한가족 맺기 운동도 활기를 띠고 있어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북자들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 한국교회 복음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구TV 탈북민 토크쇼 오 자유여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꾸준히 디지털 케이블 종교 채널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구TV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오 자유여는 크리스천 탈북자의 신앙 간증 토크쇼를 표방하며 지난 10월 27일 첫 전파를 탔습니다. 이후 현재 11회가 방송되기까지 남한 생활 정착기, 북한에서의 직업과 여가 생활, 남북의 명절 등 매번 다른 주제와 간증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북에 놓고 온 어린 자녀에 대한 그리움, 탈북과 송환, 그리고 재탈북,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남한 생활 정착기 등은 시청자들을 울리고 웃기며 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은 떨궈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 고민이 좀 많았죠. 애가 젖먹이 금방 때나 마나 했는 애니까 젖먹이를 데리고 갈까 아니면 딸을 데리고 갈까 생각을 하다가 시청자들의 관심은 방송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외로워하는 탈북민들을 돕고 싶다는 진심 어린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어릴 적 교회 장로님 댁에서 도움을 받고 자랐다는 한 시청자는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이 있다면 딸처럼 보듬어 주고 함께 지내고 싶다는 사연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자 구TV는 남북 한가족 맺기 캠페인을 만들어 시청자와 탈북민을 연결해주는 일에 나섰습니다. 남한의 크리스천 가정과 탈북자를 신앙 멘토와 멘티로 만나게 해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곧 북한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구TV를 통해서 북한 선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TV의 오 자유여는 크리스천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북한 생활상은 신앙과 연결해 전해준다는 점에서 타사의 탈북민 토크쇼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앞으로 남북의 교육, 그리고 고향, 북한의 의상 등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한현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쇼미더머니 시즌5 우승자인 BY를 비롯해 한류 스타 송중기, 그리고 기부천사라 불리는 션,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뭉쳤다고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어 캘리그라피 로고가 새겨진 의상과 모자를 착용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란 말씀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구절이죠. 현재 션은 YGC라는 스냅백 브랜드에서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션은 힙합 패션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로고를 모자와 옷에 새겼다고 합니다. 최근엔 의류 판매로 인한 수익금 전액을 베이비박스에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션은 세상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에게 다시 가정이 선물되는 기적을 꿈꾼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1가구 1 에릭남이란 수식어가 생길 만큼 여성들의 이상형이라 꼽히는 가수 에릭남이 교회 오빠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에서 고액 연봉의 컨설팅 회사에 합격했던 에릭남은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가수의 꿈을 펼치게 됐는데요. 드디어 스승의 노력이 빛을 발하나요? 관객들의 반응도 제법 좋죠? 에릭남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대학에 들어간 이후 주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수란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오히려 한국에서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미로운 목소리가 매력적인 에릭남이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음악으로 세상에 감동을 전하는 가수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영상은 2NE1 멤버였던 공민지 씨의 간증 영상입니다. 공민지 씨는 지난해 백석대 축제에 참여해 마커스 찬양을 부르며 간증을 전했는데요. 공 씨는 많은 학생들 앞에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했습니다. 공 씨는 무대 위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지만 조명이 꺼진 후 방으로 돌아오면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시간들 속에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어 행복은 아주 잠깐의 달콤함이었을 뿐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happiness is under your feet. 바로 발밑에 행복이 있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저는 그때 행복을 찾았습니다. 공민지 씨는 지난 2016년 2NE1이란 그룹을 탈퇴하고 백석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죠. 공 씨는 청소년 문화사역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과 기독교 문화를 이어주는 멋진 목회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업인들의 피해 보상과 공단 재개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 주기철 목사의 어록을 담은 주기철의 길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유남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기업 한 곳당 약 2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으며 개성공단의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기업인들의 피해 보상과 공단 재개를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대위 정기섭 회장은 개성공단은 기업의 이익보다 남북 간의 이질감을 완화시키며 통일을 앞당기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나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한국교회가 뜻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회 옆 김영주 총무는 정치 군사적 방법이 아닌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간의 긴장을 풀어야 한다며 한국교회도 개성공단 사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개성공단이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제50차 정기총회에서 두상달 장로가 중앙회장에 연임됐습니다. 실업인회는 이날 총회에서 청년사역과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해 기독실업인으로서의 자세를 올바로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두상달 중앙회장은 오랜 관습과 정치에서 벗어나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로운 역사를 일구는 실업인회를 만들겠다며 특히 청년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실업인회는 연무대 군인교회에 새 성전 건축 헌금 2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실업인회는 오는 8월 14일 이곳 교회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지난해 영화 일사각오로 재조명됐던 고 주기철 목사의 어록을 담은 주기철의 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주 목사의 설교 메시지를 담은 총 12점의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일본의 압제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한 주 목사의 민족 정신과 신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현제이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 임동규 대표는 요즘 현대인들은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주기철 목사와 같은 신앙을 되찾고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주기철의 길 전시회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산정현 교회를 시작으로 인천 부평구 주안장로교회 등에서 5차례 전시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 구로구 청현제이 갤러리에서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과 월드비전이 지구촌 어린이를 돕기 위해 진행하는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에 세계 비전 교회가 함께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계 비전 교회는 월드비전 해외 사업장인 가나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지구촌 곳곳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비전 주의를 정하고 나눔 활동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김성현 세계 비전 교회 담임 목사는 전 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돼 기쁘다며 구티비와 월드비전의 연결다리로서 이번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티비와 월드비전이 진행하는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은 분당 힌돌교회, 치유하는 교회, 동탄시온교회, 꿈의 숲교회가 동참하며 나눔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어가는 국민생각 백인 발긴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생각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이 함께 모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창립을 준비하는 단체입니다. 이날 대회에선 일신교회 박상태 목사를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창립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추인했습니다. 박상태 위원장은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전, 서울을 잇는 순수한 시민운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은교회가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세계비전 제자대학 졸업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선 졸업장 수여식과 졸업생들의 간증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로 간증을 나눈 박지연 집사는 무당이었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 감사하다며 제자대학 기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기도를 받으며 회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월드기독교 총연합회가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에선 이사장 정진희 목사가 언론이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참석한 회원들은 월기총 국내외 선교를 위해, 언론특검대 정기간행물 창간을 위해, 언론과 찬양문화 개혁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단체는 이날 동아방송과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기획 취재와 기사 공유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광주지방회가 광주 주월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화순 늘푸른교회 박정우 목사는 광주지방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복음의 불모지에 성결의 사중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동해표기 홍보 영상을 제작한 데 대해 일본이 항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터키 교육부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지 하루 만에 동해 표기를 놓고 또다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동해 표기 홍보 영상을 새로 제작해 공개하자 일본 측은 즉각 항의했고 우리 정부는 항의를 일축한 겁니다. 이번 분쟁은 오는 4월 국제수로기구 총회를 앞두고 동해를 둘러싼 자국의 권리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가 LA 저스티스 펀드를 설립해 트럼프 정부의 불법 체류자 추방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 출자해 만든 1천만 달러, 약 114억 원의 기금은 이민국에 체포된 불법 체류자의 변호사 비용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기금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융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교육부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 터키 초중고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지 한국문화원장은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선정돼
한국어에 대한 터키 사회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 전했습니다. 햄버거 체인 버거킹이 파파이스를 인수하고 국제시장의 매장을 확장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프라이드 치킨이 주력 상품인 파파이스는 전체 2,700여 개의 매장 대부분을 미국에 두고 있습니다. 버거킹은 이번 인수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파파이스를 빠른 속도로 확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